여기 있다. 발이 편한 신발. 맞다 맞다 나르지오 맞다. 출퇴근해도 운동할 때도 오래 걷는 여행에도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맞다 맞다 나르지오 맞다. 나르지오.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새해 시작을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250만 불, 1250만 불.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12월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내려갔습니다. 6개월 연속 인플레이션이 하락됐다는 것은 사람들이 잘 느끼지 못해도 인플레이션이 완화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연방항공국 운항 중단의 기술적인 문제는 데이터베이스 파일 손상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반세기 된 시스템의 업데이트입니다. 예산이 필요하고 따라서 교통부 장관과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도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었을 때의 기밀 서류 두 번째 묶음이 발견된 장소가 바이든 대통령의 윌밍턴 집 그라지였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 때와 똑같이 의회에서 조사해야 된다고 촉구합니다. 백악관이 정치적 당혹감을 느끼는 처지가 됐고 법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검사에게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거의 말의 사기꾼 수준인 조지 산토스가 하원 의원 선서를 했고 소위원회 배정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구 공화당 정치인들도 그의 사임을 촉구하지만 공화당 하원 의장은 그를 보호합니다.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웰스파고 은행이 오랜 리더였던 모기지 사업 분야를 축소했습니다. 은행 대신 모기지 융자에 대신 파고들어서 성공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요즘 테크놀로지 회사의 감원이 빅 뉴스입니다. 감원당하는 당사자나 주식값에는 문제지만 경제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버 CEO가 오늘 우크라이나를 방문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약 20분 전부터 이제 백악관에서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었을 때의 그 기밀 서류가 두 번째 묶음이 발견된 장소까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백악관이. 이 문제는 잠시 뒤에 정치적인 이제 정쟁이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 오늘 먼저 소비자 물가지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한 달 전에 비해서 12월 달에 0.1%가 내려갔고 그러니까 지난 여름부터 계속 이제 조금씩 한 달 전에 비해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월 달에는 0.1%가 올랐는데 12월 달에는 0.1%가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1년 전과 비교를 하면은 물가가 6.6%가 올랐고 그러면 11월 달에 7.1%에 비해서는 내려갔죠.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범위 그 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발표가 나오자 오늘 바이든 대통령 굉장히 곤란합니다. 먼저 이제 경제에 대해서 좋은 뉴스로 본인에 대해서 나쁜 뉴스를 덮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경제에 대해서 정말 좋다 하는 것을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Food inflation is slowing as well. Last month we saw the smallest increase in food prices in almost 2 years. 식품값도 이제 지난 2년 사이에 가장 올랐어도 적게 올랐다는 얘기를 하죠. Around in the United States. It's not just gas and food prices though. When we look at what economists call core inflation, which 네, takes 대통령이 이제 코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식품값 또 가솔린 값만 내려간 게 아니라 가솔린 값은 뭐 최근에 한 갤런당 1달러 70센트 정도는 내려갔다고 얘기를 했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이 같은 발표를 하는데 뒤에 보니까 딱 그 자료 같은 것을 해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푸드와 식품뿐만이 아니라 코어 핵심 물가지수는 아주 위험하다는 것은 변동이 심한 식품과 가솔린, 에너지 값을 제외한 다른 그 부문도 이제 조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여전히 오르기는 하지만 1년 전에 비하면 그렇다 하는데 이건 해석이
차이가 있습니다. 식품값은 여전히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바이든 대통령처럼 이렇게 그 식품값을 제외한 코어 물가지수도 오르긴 오르지만 그 폭이 오르는 폭이 줄어들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또 임금이 올라간다고도 얘기를 했고요. 어떤 얘기도 했던가요? 바이든 대통령 얘기를 조금 들어보시겠습니다. Unemployment is the lowest it's been in 실업률을 얘기를 하네요. 50년 사이에 정말 lowest unemployment rate in a half a century. 거의 반세기 만에 최저의 실업률 12월 달에 3.5%였죠. We created nearly 11 million jobs, including 750,000 manufacturing jobs. 네, 본인이 이제 2년 동안에 그 누구보다도 어느 대통령보다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서 11 밀리언이니까 1,100만 개를 만들어냈고 그 가운데서 또 이제 제조업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뭐 700만 개 정도 만들어냈다. 이것은 나의 경제 정책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대통령이 됐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잃어버린 이런 것을 물려받았는데 그걸 이제 또 팬데믹 때에 그 스몰 비즈니스도 엄청 많이 문을 닫았는데 2년 사이에 회복을 시켰다. 기반을 단단하게 했고 탄력 있게 했고 무엇보다도 저소득층을 많이 끌어올렸다. 이건 이제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지만 더 나쁜 뉴스는 뒤에 전해드리겠고요. 모든 게 물가가 올라가는 게 전부 슬로우했던 건 아닙니다. 집세가 사실은 그 여러분들이 페이먼트 하시는 것 가운데 가장 큰 돈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 집세는 한 달 전에 비해서 0.8% 12월 달에 비싸졌습니다. 11월 달에는 0.6% 올랐는데 오히려 집세는 조금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식품값도 올라가는 비율이 줄어들긴 하지만 여전히 1년 전에 비해서는 11.8% 비싸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지금 6개월 동안에 조금씩 아주 뜨거웠던 것이 식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높기는 하죠. 지금 12월 달에 1년 전에 비해서 6.6% 전체적으로 물가가 올랐다고 하니까는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6개월 연속으로 그 상승률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6월 달에 얼마였습니까? 9%였죠. 40년 만에 최고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인플레이션이 1년 전에 비해서 9%가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이 같은 그 발표에 대해서 무디스의 경제 전문가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죠.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마크 잔디 씨가 12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12월 달은 여러 가지 쇼핑도 하고 돈을 좀 흥청흥청 하는 기분으로 쓰기도 하고 하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소비자가 이제 지출 뭔가 자꾸만 실제보다도 더 경제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아주 규모 있게 지출을 하고 공급망도 나아지면서 가격 인상폭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지금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물건값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연방준비제도입니다. 2월 1일에 미팅을 하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중간중간 우리의 인플레이션 목표는 2%인데 아직도 6.6%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손에 잡히는 그 같은 물건값은 상승률이 줄어들거나 값이 오히려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이제 서비스 분야를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필수품을 사다가 여유가 생기면 서비스 분야 여러 가지 호텔업이라든가 등등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분야를 이제 좀 주시를 하면서 보겠죠. 서비스 분야 하면은 헤어컷 좀 올랐다면서요. 페인팅 하는 것, 플러밍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올랐겠습니까? 임금 인상 때문에 오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임금 인상은 여전히 그래도 경제가 침체될지도 몰라 하면서도 임금이 아주 많은 폭은 아니지만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달 초에 노동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12월 달에 1년 전에 비해서 임금 상승률이 4.6%, 11월 달에 비해서는 조금 폭이 작긴 해요. 11월 달에는 1년 전에 비해서 4.8% 임금 상승이 됐었기 때문에
참 이렇게 보면 임금 상승 전혀 없이 모든 생활비를 감당하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그 뉴스를 하면서 늘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게 우리 부부가 $10,000를 모았어요. 기적적으로 했는데 이게 물가가 상승되니까 기본적으로 생활비를 써야지 되니까 또 야금야금 깎아서 쓰시고, 또 어떤 분들은 생활비를 쓰시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레스토랑 피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두 부부밖에 안 되는데, 식구가 둘인데 뭐 오히려 뭐 시장 보고 하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많아요, 사는 게 더 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께는 이제 굉장히 음식값, 특히 식당 밥값이 비싸졌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좀 메워보기 위해서 세컨 잡을 갔습니다. 우리가 그 레스토랑 피플이기 때문에 어떤 잡이냐고요? 그 레스토랑 음식을 집에 배달해주는 그런 세컨 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의 연방준비제도 그쪽 지역의 그 총재가 월스트리트저널과 며칠 전에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연방준비제도는 기업, 소비자, 그리고 커뮤니티가 날마다 물가 얼만큼이나 올랐어, 이런 걱정,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날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경제를 돌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은 인상을 해서라도 물가를 잡겠다는 얘기고, 지금 이 정도 수준이 되면은 2월 1일에 0.25% 이자율 인상을 거의 모두 보고 있죠. 그 뒤에 이제 어떻게 내리든지 간에 지금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아마 이 뉴스를 가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경제 뉴스 발표 나오고 준비를 딱 했다가 경제가 나의 그 집권 아래 이렇게 좋아지고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그 기밀 문서 묶음 한 10종류 된다고 하죠. 그것이 발견됐다고 발표를 하고 나서 바이든 측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며칠 만에 먼저 MBC 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묶음은 CBS가 보도를 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던 시절에 보던 그런 기밀 서류가 어찌하다 보니까 부통령을 그만두고 나서 한 대학교의 명예교수인지 교수인지로 있으면서, 강의는 안 했겠죠, 있으면서 사무실 준 곳, 그곳에서 그 닫혀진 곳에서 발견이 됐다 하는 것을 이제 그 사무실을 비우면서 변호팀이 발견을 해서 국립기록보관소에도 알렸고 법무부에도 알려서 조사 중입니다. 그런데 MBC 방송이 어제 떡하니 또 보도를 한 겁니다. 그 첫 번째 묶음이 끝이 아니라 두 번째 묶음이 있다. 그런데 좀 전에 백악관에서 직접 발표하기 전까지는 두 번째 묶음이 아직도 수량이 얼만큼인지, 얼마나 기밀인지는 모릅니다. 어디서 발견됐는지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백악관이 딱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델라웨어주의 윌밍턴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그냥 집이요, 사저의 그라지에서 발견이 됐다 하는 내용 같은 것은 아직 잘 모릅니다. 이렇게 발표가 됐거든요. 그랬더니 왜 이제 이것이 발견됐는가? 사무실에서, 개인 사무실에서 발견이 되고 나서 조치를 취하고 이제 법률 팀들이 여기저기 여러 군데 집이 있으니까 조사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조사를 해서 여기서 나왔고, 또 다른 그 바이든 대통령이 거주할 수 있는 그곳에서는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해서 즉시 통보할 것 다 통보를 했고 하거든요. 그런데 공화당이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줄줄이 하고 있습니다.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이제 하원 의장이 됐기 때문에 뒤에 쫙 그 중진들 의원들 모아놓고 한마디씩 하게 하고 본인이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한 얘기부터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일치된, 통일된다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You watched them leak photos of sitting out files of President Trump. Where's the photos of President Biden's documents? Where are those photos at? He knows.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랄라고를 이제 연방 수사국이 영장을 가지고 들어갔었을 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기밀 문서의 사진을 여러분들 전부 보셨죠? 그런데 어디에 왜 바이든 대통령의 그것에 대한 사진은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부당하다, 공정하지가 않다, 똑같이 수사하고 조사해야지 된다, 의회에서도 조사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의장의 주장입니다. But utilizing your own friends to go into companies. 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임스 코머 하원의 새로운 그 감독위원회의 신임 위원장입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의 의장은 뭐 한국과는 달리 전부 위너 테이크스 올입니다. 공화당이 갖고 있는데 그 켄터키가 지역구죠. 제임스 코머 의원도 관련 자료 넘겨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에 대한 특히 이제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겠죠. 조사를 시작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또 오하이오가 지역구인 법사위원장 짐 조르단은 케빈 맥카티가 하원 의장 되기 전에 반란하는 그 그룹에서 짐 조르단이 하원 의장이 돼야지 된다고 천거를 했었던 바로 그 인물이죠. 미국인들은 알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마랄라고에는 선거 91일 전에 급습을 해서 그런 거 다 보여주고 나서 왜 대통령이라고 왜 보여주지도 않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다르긴 하죠. 그때는 달라고 하는데 안 주니까 이제 그 법무부로 국립기록보관소가 요청을 해서 절차를 밟아서 영장이 나와서 그곳을 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절차가 있는 것이고 이번에는 어떤 영장을 발부받아서 급습한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 팀에서 과거에 부통령이었던 시절에 그 자료를 다 돌려줘야지 되는데 대통령이든 부통령이든 국립기록보관소에 그 남아있던 것을 이 바이든 측에서 발견을 하고 자진 신고를 한 그 케이스인 거죠. 오하이오가 지역구인 역시 공화당 하원의 정보위원장 마크 터너도 이거 지금 뭐 같은 주장하고 조시 하울리는 유명하죠. 미주리주가 지역구고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때 막 나와서 폭동하는 폭도들에게 뭐 손을 흔들고 그들을 후원한다고 하고 그 같은 사진을 본인이 이제 그 머그에 딱 그 사진을 실어서 뭐 기금 모금 마련하고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은 조시 하울리는 특별검사를 임명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메리 갈란드 법무장관 아주 곤란해졌죠 지금. 왜냐하면 바이든의 법무장관이니까 첫 번째 그 케이스에 대해서 이미 트럼프가 지명한 검사에게 그러니까 오해받기 싫다 이거죠. 트럼프가 지명해서 지금 검사가 된 그 검사에게 검토해라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토에서 장소 또 그런 기밀 문서의 위험 이런 것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검토를 하고 나서 후속 절차는 그 이후에 진행이 되지만 이 문제가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두 번째의 그런 묶음이 그것도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집에서 그라지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 이슈를 간단하게 피해가기는 이제는 불가능해졌다고 보입니다. 어제와 오늘 완전히 달라진 이슈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그때와 다르다고 아무리 언론이 뭐 그것은 미국 언론뿐만이 아니라 다른 점들을 쫙 그 공지를 해줘도 그것이 안 통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뭐 당연히 이 항공 어제 운항이 중지됐었던 것을 전해드려야지 되겠고요. 여기도 깊고 깊은 스토리들이 있고 그리고 물론 교통부 장관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렵지만 항상 그 어려울 때는 그 어려움이 인지도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되거든요. 그 문제를 전해드리겠고 그리고 좀 전에 하원 의장이 이거 왜 트럼프 때는 그랬고 바이든 때는 이래 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자신의 부하나 마찬가지인 조지 산토스라는 초선 의원에게는 또 한없이 보드랍기만 합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그 하원 의장의 그 같은 보드라운 행위는 또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충분히 이해할 만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케이블 방송의 그 텔레비전에 보니까 조지 산토스라는 초선 의원이 뉴욕구 3지구 롱아일랜드 뭐 새로 만들어진 지역구이기도 하죠. 그곳에서 나는 유권자가 나를 원치 않을 때까지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잠시 뒤에 그 내용은 전해드리고요.
항공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제까지 물론 뭐 항공 관련 아니면 뭐 개인 비행기 운전하시는 분들도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간간히 있으시니까 그런 분들은 아시겠지만 Notice to Air Missions System이라는 NOTAM이라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항공 임무 알림 시스템 물론 그런 것들이 있다고는 생각을 했겠지만 딱히 우리가 이 이름을 갖다가 뉴스에서 다 듣고 있잖아요. 어제 이 문제로 인해서 연기됐거나 출발이 이륙이 아니면 완전히 취소된 그런 비행기편이 많고 시작은 원래 금요일부터 됐답니다. 우선 그 원인부터 말씀드리자면 데이터베이스의 그 파일이 손상이 돼서 이 조종사들에게 어디 뭐 위험해 그러니까 나중에 뭘 바꾸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위험도를 알려주는 이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었다는 건데 데이터베이스 그 파일 손상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조사 중이고 캐나다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고요. 같이 이 노톰 시스템을 쓰니까 한 반세기 된 시스템이래요. 좋은 시스템이지만 노템 시스템이라는 게 좋은 거지만 그리고 받아주질 못하는 거죠. 뭐 예전에는 우리가 막 종이로 이런 것들을 하고 말로 할 수도 있었죠. 실제로 이번에도 말로 하기도 했었거든요. 원래 시작된 것은 어제 새벽이 아니라 그제 화요일 저녁부터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화요일 저녁에는 비행기 이륙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로써 알려준다던가 대체 방법이 있었는데 날이 동부가 수요일 날이 밝으면서부터는 워낙에 비행기가 뭐 한 2만 1,000편 정도가 이륙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걸 다 핸들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우리 일반 컴퓨터 쓰는 거와 똑같이 다 껐다가 리셋을 한 겁니다. 리셋을 하는데 이제 몇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연방항공국에서 이제 이런 시스템, 노템 시스템에 대해서 쭉 하고 하는 이런 컴퓨터가 고대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오래됐다는 거예요. 이걸 업그레이드를 회사에서도 해주고 개인도 해줘야지 되잖아요. 기간 시설 자체가 현대화돼야지 현대의 요구를 감당한다는 겁니다. 하루 사이에 화요일 저녁에는 뭐 말로 알려주고 뭐 이렇게 해서 됐는데 갑자기 이륙 비행기가 많아지니까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컴퓨터도 우리가 쓰는 사용량, 저장량 같은 것이 많아지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되는데 이걸 여행협회가 그동안 수없이 얘기를 했답니다. 항공 여행 그 기간 시설을 현대화해야지만 수요도 감당을 하고 효율성 있게 일할 수 있다. 결국은 민간 회사도 이런 그 뭐 컴퓨터가 됐던 전화기가 됐던 모든 것에 투자를 해야지 되지만 정부도 이렇게 또 안전과 연관된 연방항공국도 투자를 해야지 되는데 이게 또 바이든 대통령은 기간산업 대통령이라고 얼마나 강조를 합니까? 지난해 8월 달에 이제 기간산업안이 초당적으로 통과가 돼서 사실은 할당이 됐어요. 연방항공국에도 10억 달러, 공항 기간 시설에는 더 많은 30억 달러, 터미널 프로그램에도 10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는데 책정은 됐지만 그 책정된 돈이 또 집행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지금 이제 하원이 공화당이 다수당이 됐으니까 특히 돈을 집행할 때는 뭐든지 이제 막 더 시간이 걸리고 꼼꼼하게 현 정부가 하는 일은 또 안 해주려고 하고 잘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정권을 잡기가 힘드니까 해서 자금이 조달되려면 어떤 정권이든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법 서명은 그 11월 달에 이미 했지만 해서 양측은 그 비난하기 쉬운 것을 비난하게 되죠. 집권당을 비난을 하게 되죠. 연방항공국이 왜 그따위로 일을 했어? 연방항공국장이 3월 달부터 공석이잖아. 그런데 공석인 것은 상원이 인준 과정을 아직 인준 청문회가 시작되지 않았거든요. 공화당에서 많이 반대를 합니다. 라스트 네임이 워싱턴이던데요. 필 워싱턴이라는 덴버 국제공항의 그 CEO를 지명을 했는데 공화당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항공 경력이 없어서. 그러나 공화당이 또 지난번에는 모든 것은 다 정파적인 것이에요. 지난번에는 우정국 경험이 전혀 없는 물류회사 대표를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우정국장으로 만들어줬었잖아요. 그리고 그 물류회사 대표가 아직도 물류회사를 갖고 있고 우정국과 이 물류회사가 또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면서 이게 이제 우리 당일 때와 너희 당일 때 다른 거죠. 이 사람을 인준이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연방항공국의 항공국장 최고 지도자가 없다고 해서 일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있는 것이 안정이 되죠. 그러나 대행이 있으니까 대행이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또 이분은 필 워싱턴이라는 분은 항공 경력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로스앤젤레스 교통국에서도 일을 했거든요. 메트로 그 교통국에서 일할 때도 뭐 부하 한 명이 뭐 그 입찰 없는 경쟁을 통해서 뭐를 캐시로 받았다거나 본인은 전혀 나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런 문제가 아무튼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아무튼 상업용 비행기와 화물기 개인 비행기, 요즘 드론도 있네요. 이 모든 것을 연방항공국에서 하루에 뭐 4만 5천 편 정도를 관리를 해야지 된답니다. 한계가 있죠. 5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시스템으로. 앞으로는 뭐 항공 택시 같은 것도 있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길에서 막 자동차가 다니다가 또 뭐 전기 자동차가 오고 하다가 지금 하늘길을 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또 기후 조건도 달라지니까 하늘길은 더 문제가 되고 지금 일반 길도 문제가 돼서 캘리포니아주 자동차가 둥둥 떠다니는데요. 연방항공국의 5개년 자금 지원 올해 말에 의회에서 이제 갱신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핏 부리저지 지금 공화당은 아니 연방항공국이 왜 그 모양이야. 교통부 장관 최고의 책임자니까요. 교통부 장관 왜 그래 하는데 핏 브리저지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빨리 말도 잘하니까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케이블 텔레비전 쫙 돌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해서 막아요.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심지어 민간 항공기가 지난번에 막 이런 연착 같은 거 있었을 때도 우리 조사하겠다. 환불 제대로 해줘야 돼.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도력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똑같은 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공화당에서는 아니 이 교통부 장관 아래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9.11 이후에 처음으로 모든 항공 이륙편이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업해서 중단되고 어떤 항공사의 문제로 중단되고 한 것과는 이슈가 다른 것이고 민주당은 공화당 책임이다. 뭐 교통부 장관 책임이야. 바이든 대통령 책임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민주당에서는 이 정도 되니까 이렇게 빨리 또 수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은 종이에서 컴퓨터로 변하고 또 반세기 이상 1947년도에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노템 시스템이라는 게 그런 것을 반세기 이상 사용을 했는데 그걸 이제 뒷받침해주고 수요가 늘고 여행객들 늘고 하는 기간 산업 자체가 수리되지 않는 한 이런 일이 이번이 마지막일까요? 다시는 안 일어날까요? 이제 그렇게 그 사건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케빈 맥카티 신임 하원 의장이 조지 산토스라는 초선 의원 사임 압박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제 하원 의원 돼서 선서도 했고 근데 모든 이력과 경력을 다 가짜로 했다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는 안 다닌 학교를 다녔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뉴욕에 있는 어떤 대학교 뭐 배구팀이 승리하는데 내가 지원을 했다. 이렇게 막 선전을 했었다는 거잖아요. 캠페인 할 때 모든 것을 가짜로 했고 그리고 유권자의 상당수는 그의 이력과 경력, 가짜 이력과 가짜 경력이 마음에 들어서 그에게 투표를 했죠. 심지어 이제 브라질에서 뭐 20살 되기 전에 뭐 체크를 훔쳐서 물건을 사고 미국으로 도망쳐서 수사가 중단되고 지금 다시 그게 알려지면서 브라질에서 미국 연방 법무부에 그 사건을 이제 또 이렇게 넘겨서 수사를 하고 하는데 본인은 나는 도덕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여기 이 자리에 그대로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원 의장 백을 믿고 그러는 거죠.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다른 뉴욕의 로컬 공화당 정치인들도 사임해야지 된다. 우리 공화당에 먹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초선인 앤서니 데스포지토 의원도 그렇고 사임해라 하고 또 그 카운티가 나소 카운티예요. 나소 카운티의 공화당 의장인 조 카이로도 캠페인을 가짜로 하지 않았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뉴욕의 공화당 의장인 닉 랭워시도 마찬가지로 사임하라고 합니다. 대학교, 직장, 재정 상태, 뭐 나이트클럽 사건, 심지어 어머니가 911 그 빌딩에 있다가 숨지지 않았는데 거기서 숨졌다고 얘기를 한 유대인이라는 그 가짜 혈통, 선거 자금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도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하는 얘기는요. 가짜 경력? 상원 의원 가운데서도 그렇게 가짜로 경력 얘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다른 정치인들도 그런 사람 많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더 나가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자도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조지 산토스는 거짓말하는 사람 많아.
개인이 아니잖아요. 연방 하원 의원인데도 그렇게 얘기를 유권자가 할 일이다. 조지 산토스 얘기와 그를 이번에 하원 의장 선출할 때도 계속 뭐 처음부터 끝까지 15번 찬성표를 던졌던 그런 이 조지 산토스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유권자가 할 일이다. 미국에서 법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모두 무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위원회도 중요한 것에는 배치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배치할 수도 없죠. 초선 의원인데. 그런데 이제 어떤 위원회에 배치는 될 것 같고 그를 쫓아내려면은 이게 법적으로는 하원 의원 3분의 2가 쫓아내야지 된다 하는데 찬성표를 던져야 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해 보이고요. 공화당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케빈 맥카티 의원은 왜 그러는가? 자신에게 충성할 것 같은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그건 물론 이유가 되죠. 그것도 이유가 되지만 선거에 대한 계산을 하는 거죠. 선거에 대한 계산이 왜냐하면 뉴욕의 롱아일랜드와 뭐 퀸스가 좀 포함되고 한 이 지역구는 지난 10년 동안은 민주당이 갖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이제 지역구가 개편되기도 했고 해서 작은 차이로 조지 산토스가 당선됐거든요. 그 전에 10년 동안 하원 의원이니까 5번이었겠네요. 그 민주당의 의석이었습니다. 아주 면도날 같은 차이로 이겼는데 여기서 그가 사임하고 다시 선거를 하면은 그러면 이게 또 이제 민주당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도 면도날 같은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이번에 하원의장 되는데도 공화당의 반란으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앞으로 일하기 더 힘들 수 있잖아요. 자신의 하원의장직도 그렇고 공화당 자리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케빈 맥카티의 그것도 상원을 끌어들이면서 상원 의원 가운데서도 그렇게 경력과 이력 거짓말로 한 사람 많아라고까지 하면서 조지 산토스라는 거의 가짜 경력으로 뭐 이 보통 사람들로 하면 저 사람 정신병자 아니야 할 수준의 캠페인을 했었던 사람을 보호하는 것은 그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는 계산상으로 보면 그럴만하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서는 우리가 일반인들의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민주당이 방심한 거죠. 그들이 방심했었어는 안 됐던 그 지역구에서 누군가가 민주당의 그 후보도 얘기를 했었다고 하잖아요. 저 사람 저 경력 가짜야 하는데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거기를 조금 더 지원을 하고 후보를 지원을 하고 이 이슈를 가짜 이슈를 전국적인 이슈로 좀 끌어가게 선거 다 끝나고 나서 뉴욕타임스가 보도하지 않게 그 전에 영향력 있는 신문과 방송이 보도하게 했다면 그런 사람을 유권자가 알고도 찍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후보가 그런 일이 있다고 했었을 때 민주당이 판단 실수를 한 거다. 이걸 확실하게 해서 자신들의 자리를 지켰어야지 되는데 그 자리를 잃어버린 민주당의 지도부의 책임이기도 한 거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12월 달에 인플레이션은 뭐 6개월 연속 올라가긴 했어도 그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건 말씀드렸었고요. 11월 달에 0.1% 올랐는데 12월 달에는 사실은 한 달 전보다는 내렸네요. 오히려 0.1% 1년 전에 비해서 합치면 6.6% 올랐다. 이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위험이 없는 건 아니지만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뭐 지금 러시아가 뭐 사령관도 바꾸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오클라호마주죠. 오클라호마주에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오게 해서 패트리어트 그 미사일을 준다고 하니까 훈련을 미국에서 받게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하는 상황이 있고 뭐 에너지 충격도 또다시 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2023년도에 아직도 뭐 6% 넘고 하니까 걱정이긴 하지만 몇 개월 전보다는 그 걱정해야지 되는 위험도는 훨씬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웰스파고가 모기지 사업을 축소를 합니다. 은행 가운데서는 모기지 융자를 많이 했었던 곳인데 뭐 요즘 수요가 조금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기지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융자 신청이 줄어드니까 기존 모기지 융자를 한 커스터머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웰스파고가 흑인과 히스패닉계 주택 바이어에게 우리가 좀 신경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기지 융자는 굉장히 그 중요한 그 관계 상품이잖아요. 이게 한번 딱 해주고 뭐 몇 개월, 몇 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뭐 15년 이상 가기 때문에 위험을 줄이기 하는 것을 이제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보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 큰 모기지 융자를 해주던 은행이 이런 것을 그 멈추면은 여기서 또 살아나는 그런 회사들, 그런 기업,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제 주요 주택 융자는 은행이 아니라 뭐 락앤 모기지 아니면 뭐 론디포 이런 회사, 은행이 아닌 회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2010년만 하더라도 은행이 아닌 곳에서 모기지 융자를 해주는 게 전체 모기지 융자의 10%였답니다. 그런데요, 2022년도에는 그 10%였던 게 65%가 됐으니까 이제 은행보다는 은행이 아닌 모기지 전문 융자기관에서 더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유나이티드 홀세일 모기지라는 회사가 은행이 아니면서 이제 가장 큰 그 미국 최대 모기지 대출 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회사의 CEO 매튜 이슈비아 씨가 피닉스 선스요. 그 농구 프로페셔널 농구팀의 뭐 지분의 상당수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만큼 잘 된다는 얘기예요, 회사가. 그리고 테크놀로지 회사에서 감원이 많이 되니까 자녀분이 그 테크놀로지 회사에 다니고 있는 분들은 관심이 많으실 테고, 야, 저봐, 저렇게 감원을 많이, 아마존이 감원을 한단 말이야. 봐봐, 경제가 힘들어진다니까 우리도 허리띠를 확 졸라매야 돼 하면서 우울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내용 전해드립니다. 실리콘밸리에는 핑크빛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핑크슬립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감원 통지서요. 그런데 이건 경제 문제가 아니라 주식값의 문제입니다. 물론 핑크슬립을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지만 경기 침체가 엄청나게 심하니까 저 정도로 감원을 하는 거야 라고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메타나 아마존 뭐 감원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뭐 떠오르는 회사 세일즈포스라든가 스트립 뭐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트위터처럼 또 다른 이유. 왜냐하면 뭐 그걸 사들인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대규모 감원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경영주는요, 회사의 결점이라고 생각해서라기보다도 경제가 좀 어떻다 할 때 이걸 딱 그 본인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을 가지고 가는 인센티브를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크놀로지 회사에서 감원하는 게 경제가 어려워서라고 얘기할 때도 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언론이 과대하게 집중해서 이 내용을 보도를 해서 그러는데, 정보 테크놀로지 업계가 미국 전체 일자리에 얼마나 차지한다고 생각하세요? 뉴스가 하도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미래에 관한 업계이기 때문에. 전체 일자리의 2%밖에 안 됩니다. 98%는 다른 곳이에요. 테크놀로지 업계 500만 명밖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해내는 일들이 많아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감원 통지서 때문에 핑크빛이 아니라 뭐 피가 흘려져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미국의 전반적인 일자리 좋잖아요. 실업률이 12월 달에 3.5%밖에 안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도 막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미래에 집중하는 회사의 이 해고가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게 아니라 주주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는 막 정부에서도 뭐 돈도 주고 뭐 이러니까 과잉으로 고용해 놨던 게 많죠. 탤런트들을 다른 회사에 빼앗기기 전에 막 다 고용 돈 많이 주고 해놓은 거예요. 스타벅스가 모퉁이마다 다른 뭐 커피빈이라든가 뭐 피치 커피 들어오기 전에 다 사서 그냥 박아놓는 것처럼. 박아놨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장사 안 되는 거 문 닫잖아요. 테크놀로지 업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판매와 수익, 내년에도 조금 슬로우할 것은 예상이 되지만 강한 슬로우가 아니라요. 그런데 나스닥이 지난해에 무척 나빴죠. 나스닥 상장된 이후에 네 번째로 나쁜 한 해였습니다. 인덱스 오고 나서. 그것은 어떤 판매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스닥, 기술, 테크놀로지는 미래에 대한 수익을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자율이 높으니까 미래에 대한 수익이라는 것은 현재는 투자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여도. 그러니까 이게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자동으로 그 매출 이윤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 투자한 그 돈에 비해서 이자로 많이 나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2020년도 이런 때 이제 막 뭐 좋았을 때 너무 많이 사람을 돈 많이 주고 뺏기지 않으려고 고용을 했다던가 그런 때처럼 투머치였었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면 주주들이 우리가 돈을 댔는데 들어오는 이윤이 적어 하면은 안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감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좀 봐야지 되죠. 지금 4분기 이윤 같은 것을 테크놀로지 회사 이윤 같은 것을 보고하는 시기가 됐잖아요. 발표가 시작이 됐으니까 한번 보죠. 보고 나서 계속 컷할 것인가 컷하지 않을 것인가 마켓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우버의 CEO가 왜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브를 방문을 할까요? 원래 이분이 그 엑스페디아 그 여행 그 사이트의 CEO이기도 했는데 다라 코슬로샤시 이란계네요. 이란계 미국인입니다. 키이브에 가서 우버의 직원, 운전자 또 뭐 우크라이나 정부 구호하는 팀 이런 팀들 우버와 같이 일하는 그런 그 팀들을 만난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우버가 우크라이나에서 서비스를 2배로 늘렸답니다. 전에는 9개 도시에서 우버가 운행이 됐는데 지금 18개 도시 전쟁 중인데 전쟁 중에는 뭐 사람들이 놀러 다니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운전자가 지금 우버 운전자가 우크라이나에 2만 5천 명이 있는데 거의 구호 작업 그리고 이제 무료로 뭔가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플랫폼 같은 것을 만든다던가 앱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크라이나 정부에는 어디 전선에 있는 예술품 같은 것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우크라이나의 어떤 부서에 알려서 교통부 스텝이 되겠죠. 가져다가 보호하게 하고 또 난민들은 무료로 이곳에서 동부 쪽에서 서부 쪽으로 옮겨주기도 하고 다친 사람들을 병원으로 데려다 주기도 하고 이런 무료로 여러 가지를 그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뭐 이러한 일들 이렇게 언제까지나 그 우버에서 우크라이나에 도움만 주고 기부만 하고 기증만 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봄이 오고 꽃이 피고 하면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우버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좋은 감정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 같은 열매는 그때 맺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방문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주는 여전히 지금 로스앤젤레스 지역은 오늘은 맑기 때문에 주말에 이제 다시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다음 주부터 여러 가지 이제 복구 작업 같은 것을 해놓으면서 또 다른 겨울 폭풍을 기다리고 있는데 홍수라는 것은 그 날씨 현상이 만들어내는 그런 그 산물 같은 것이잖아요. 해서 이제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하죠. 사망자 뭐 19명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주가 카운티가 LA 카운티를 오렌지 카운티를 포함해서 58개입니다. 58개 가운데서 반 이상의 여전히 겨울 폭풍 비상사태가 선포됐고요. 그리고 지금도 북가주에는 뭐 시속 60마일 이상 바람 경고 같은 것도 내려졌습니다. 가뭄에 도움이 됐다고는 하지만 얼만큼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뭐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면 이 겨울 폭풍이 끝나봐야지 되고 앞으로도 몇 년 더 이 같은 겨울 폭풍이 더 있어야지 저수지가 물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 주말에도 다시 한번 신경을 쓰셔야지 되고 아파트먼트 같은데 지금 집 새는 데 많죠. 왜냐하면 전에는 가랑비가 왔으면 몰랐고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다시 마르고 있는데 이번에는 워낙에 폭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준비를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엄마와 떨어진 그 5살짜리 킨더가든은 이제는 방위군까지 나서서 100명 정도가 나서서 그 소년을 찾고 있는데 아직은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좀 전에 안심 광고 캠페인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진행자 2사람이 낭독을 했는데 또 그 뒤에 작업을 같이 한 사람들이 많죠. 참 좋다고 느꼈거든요. 잠시 뒤에 그 2분이 와서 진행을 하고 돈이라는 게 얼마나 덧없는가 하는 것을 또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기네스북에 오른다네요. 역사상 가장 큰 재산 손실을 한 사람
세계 기록을 경신했답니다. 2021년 11월 이후에 1,820억 달러를 손해봐서 실제로는 뭐 한 2천억 달러 정도 손해봤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지만요. 2021년도 순자산이 3,020억 달러에서 올해 1월 현재 1,380억 달러로 잃어버린 돈이 더 많네요. 440억 달러 트위터 싸는데 쓰고 등등의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돈의 덧없음으로 인해서 돈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최소한의 돈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